원유로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유가 움직임 관심 많습니다. 정유주들 움직임 어떨까 쪽으로도 국내 시장에서는 관심 쏠리고 있고요. 김은혜 연구원께서요. 지난주 원유 시장 정리해 주시죠. 흐름 어땠어요? 네, 지난주 원유 시장은 이제 지지난주에 9% 정도 상승하면서 이제 원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4.78% 하락한 47.26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 초반부터 하락세가 지속되었는데요.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 날에 원유 관련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월요일에는 오펙 월간 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지만 이제 실제로 9월에 생산된 원유가 많다는 점에서 차익 매물까지 겹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화요일 날 IEA의 원유 시장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수요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제 유가의 하락폭을 더욱 키우는 모습이었고 수요일 날 발표되는 매주 발표되죠. EIA 원유 재고 보고서에서도 원유 재고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이러한 하락폭을 조금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목요일 날에 새벽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장관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고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모습은 이제 원유 수요의 증가된 모습을 나타나면서 원유 가격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커 휴즈에서 발표하는 시추공수도 이제 10개 감소한 595개로 나타나면서 유가는 하락폭을 축소하며 47.2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제 어제도 유가는 굉장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3%가량 하락했습니다. 이제 어제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었죠. 이제 시장 예상치는 6.8%였고 실제 발표치는 6.9%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은 7%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과 실물 경제 지표가 부진했다는 점이 작용되면서 이제 유가 수요 감소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디스가 이제 공급 증가를 이유로 2016년의 원유 가격 전망을 52달러에서 48달러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러한 점도 이제 부담이 되면서 유가 하락폭은 점점 키웠습니다. 따라서 어제도 3%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WTI 가격이 45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앞으로 움직임 어떨지 잠시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눌 거고요. 그 전에 원유를 제외한 다른 에너지 가격은 좀 어땠나? 이것도 체크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뭐 볼까요, 대표님? 예, 우리가 그 원유를 제외하고 매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단조롭긴 합니다만 이제 천연가스를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천연가스도 이번 주에는 자료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 30분봉 차트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예. 이렇게 보시면은 목요일 정도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방송할 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천연가스는 사실 큰 이슈 이런 게 없이 매주 발표되는 이제 재고 보고서에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재고가 사실 전주 대비도 많고 5년 평균 대비도 많다. 이런 재고 영향을 받으면서 목요일 날 크게 빠졌고요. 그런데 사실 주간으로 봤을 때는 좀 하락세가 이어진 모습이죠. 그냥 우리가 차트를 보더라도. 그런데 이제 천연가스는 이제 조금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각도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를 하나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이제 뭐 예전에 없던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발전을 할 때 석탄보다는 천연가스 비중을 늘리겠다. 이런 식의 이제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점차 수치로 나타나거나 이제 기사화가 되거나 또 이슈화가 부각이 되면서 아마 천연가스는 좀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천연가스는 이제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좀 상승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유 가격 계속 궁금해요. 전망이 예, 예, 어떨까요? 뭐 바닥 찍고 올라선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예, 이번 주에 뭐 이벤트나 뭐 전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원유에 대해서는 사실 지속적으로 좀 강세 견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강세를 견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는 사실 수요, 경기에 대한 수요 측면보다는 사실은 공급 측면에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는 뭐 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큰 폭 빠졌지만 또 그 전주가 워낙 크게 올랐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뭐 반작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실 원유에 대해서만큼은 상승 입장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 주는 뭐 어떤 상승 요인이 있느냐 해서 그죠? 펀더멘탈 측면에서 하나 이슈 얘기를 하자고 하면 내일 21일 날 그 오페크에서 어떤 뭐 특별회의, 컨퍼런스가 하나 있습니다. 뭐 특별회의라고 하기도 하고 뭐 학술회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베네수엘라에서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서 오펙은 물론 비오펙 국가, 뭐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이런 국가들도 불러서 회의를 하게 돼 있고요. 거기서 아마 제안을 할 텐데 아무래도 뭐 지금 상태에서 제안을 한다라고 하면 좀 감산에 대한 제한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시장에서는 하는 것 같고요. 결국 거기에서 어떤 식의 발표가 있느냐에 따라서는 조금 속도를 좀 내서 좀 빠른 상승을 시도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원유에 대해서는 공급 이슈를 주시하면서 상승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한 시장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 한 주간 글로벌 상품 시장에서 각 섹터들의 움직임이 어떨까 좀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원유까지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살펴보시죠. 네, 이제 미국 쪽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 살펴볼 텐데요. 김은혜 연구원님, 미국 시장 지난주 어떤 특징 보였을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주 미국 시장은 198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 내외 등락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주 초반부터 주 중반까지는 하락을 하다가 주 후반에 이제 상승 전환하면서 강보합세 1%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주 중반까지는 큰 변화 없이 약보합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소매업체의 대장주인 월마트가 강달러를 이유로 이제 연순 매출 성장이 1%에서 2%의 성장이 아니라 보합권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면서 이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좋게 나타나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자 금리 인상 이슈가 강화가 되었는데요. 이는 이제 금융 섹터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이제 시티그룹의 실적 호전도 금융 섹터의 상승폭을 키우면서 이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이제 바이오 업체들이 이제 반발 매수세로 크게 상승하는 것도 이제 상승 전환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주 전반으로 상승을 보인 거에는 중국 증시의 영향도 있는데요. 중국 증시가 이제 오중 전회를 앞두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6.5% 내외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중국 증시 상승은 S&P 지수의 상승에도 이제 힘을 실어주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 지난주까지 주간 단위 5주 연속의 상승세에 이어 나갔어요. 뭐 그 외에도 다른 나라 증시도 분위기 좀 살펴볼까요? 신 대표님 도와주세요. 예, 뭐 이미 이제 오늘도 다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지난주 증시는 두 나라가 좀 특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브라질의 급락, 그것은 이제 환율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유가의 하락과 신용등급 하락, 강등 때문에 브라질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오중 전회를 앞둔 어떤 재정 정책의 기대감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정적인 상승을 보인 이런 모습이 좀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번 한 주는 어떤 움직임이 이어질까요? 매번 이게 참 궁금해요. 뭐 맞추기도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어떤 근거를 들어서 좀 전망을 해본다면요. 예, 우리가 이제 시장, 투자 그러면 아무래도 주식을 먼저 생각하고 주식 그러면 또 미국 주식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대표적인 게 이제 S&P 500입니다. 이번 주는 S&P 500이 어떻게 될 거냐. 저희가 계속 방송을 하면서 S&P에 대해서는 사실 박스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봉 차트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결국 미국 증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부진하고 경제 지표가 부진합니다. 그런데 정책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어느 쪽을 바라볼 것이냐 이런 이슈인 것 같고요. 결국 이번 주는 지난주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표 부진, 실적 부진, 그다음에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대부분 하락 요인이고 하락 요인이 시장에 조금 더 많이 작용을 하는 좀 하락 입장에서 좀 견지를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도 대거 준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밖에도 뭐 주목해봐야 할 그런 상품들, 뭐 투자할 때 뭐 좀 우리가 살펴볼 만한 것도 있을 텐데 좀 조금 더 가이드를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는 상품 이외에 뭐 있는 상품이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곡물이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대두를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 주는 밀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밀도 제가 차트를 좀 준비했는데요. 밀은 사실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제 보시는 차트가 월봉 차트입니다. 10년 정도 차트고요. 사실 2010년, 11년 이때 저가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격 수준으로 봐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이 곡물은 특징이 달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대신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뭐냐면 재고나 날씨, 작황 이런 부분이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요. 최근에도 그런 요인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난주에도 좀 사실 하락을 좀 이어왔고 이번 주에도 단기적으로는 미리 조금은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까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사실은 한 10년 이렇게 길게 보면은 곡물은 좀 바닥권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하락, 중장기적으로는 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 곡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곡물을 좀 주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섹터별로 저희가 이번 한 주 움직임 어떨지 좀 내다봤는데요.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골드, S&P 모두 하락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이 원유 값은 이번 한 주 좀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내다봅니다. 밀 가격 하락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전략, 그 밴드 움직임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섹터별로 저희 전망과 함께 그 지수 밴드까지 살펴드렸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KR 투자연구소의 신동국 대표, 김은혜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